네, 안녕하십니까. 캡인베스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드는 날짜는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내일 이후 공략주로 해가지고 요 영상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일 이후 공략주보다는 오히려 더 좀 급한 게 요 반도체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더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서 내일 이후 공략주 대신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을 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게 됐냐면은 사실은 지난 주간 그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수 상위를 봤을 때 전기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거의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 상위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었죠.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코스닥 반도체 쪽을 보니까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샀더라고요.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테스나, 네페스, 하나 머티리얼즈, 심텍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5일간 순매수를 보면은 테스나와 네페스를 제일 많이 샀었죠. 테스나와 네페스를 제일 많이 썼고 기관 순매수 일자를 보면 5일 동안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관이 4일간 연속 샀고 네페스도 역시 4일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역시 보시면은 많이 샀죠. 특히 외국인은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를 많이 샀네요. 그래서 테스나도 많이 샀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현재는 개인들 위주로 지금 이끌고 가기는 하지만 개인들은 어떤 테마성 위주로 자금이 흐르지 않습니까? 좀 단기 트레이딩 그런 관점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고 그쪽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그 제가 예전에 요 레포터가 있었습니다. 아마 동영상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2020년 6월 3일 날그 평택에 이제 파운드 공장 구조를 투자하면서 삼성전자 전망이라는 그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수혜주는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참고했던 이제 레포트들이 이제 이런 레포트였었죠. 이런 레포트였고 이제 반도체 수요가 왜 증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은 뭐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8월 26일자 내일 위의 공략주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26일자 내일 위 공략주 저희가 영상 올린 거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마이크론의 가격이 6,640원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여기다는 3분기 실적 계산이 증명이 된다 하면서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마이크론 8월 26일에 6,440원이 9월 15일에 봤더니 뭐 9,030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승률이 벌써 36%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한 2주? 약 2주간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볼까요? 하나마이크론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8월 26일 날일 거예요. 이때 8월 25일, 8월 26일. 이제 이때 그 영상이 포착이 됐죠. 아니, 저희 그 관심용이 포착이 됐죠. 이게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 아마 그때 이때 6,640원에 포착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쭉 5일선 따고 오르면서 사실 이제 어제가 좀 피크했네요. 어제가 이제 종가가 9,270원, 제일 고가는 9,960원. 그러니까 아마 어제 기준으로 했으면은 뭐 30%가 더 훨씬 넘었겠죠. 근데 오늘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이미 그 주가는 30%가 30% 이상이 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뭐 테스나, 네페스,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주식도 좀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드리면은 에, 하나머티리얼즈의 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머티리얼즈 주가는 이렇게 지금 약간 오르내리고 하면서 좀 뭔가 좀 반영을 보이고 있고
테스라의 주가는 네, 이렇습니다. 테스라의 주가는 조금 뭔가 좀 불안하네요. 오늘 뭔가 꺾임이 있는 것, 이게 권리락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수동 주가로 보시면은 지금 옆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넷패스. 넷패스도 역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구시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을 많이 샀을까, 그런 걸 보시면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요 9월 15일 오늘 날짜네요. 오늘 날짜 보면은 여기부터 내일부터 화웨이 제재한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이제 좀 미국 날짜 기준인가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화웨이에다 반도체 공급을 이제 중단을 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중단하면 화웨이는 어디서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으면 결국에는 화웨이는 여기서 보면 고사 작전에 걸려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화웨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되면 그 상대적인 수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쪽에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게 여기 보시면은 이거 9월 14일 어제 나온 것인데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지능형 반도체 사업을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 지금 반도체 쪽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그럼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시장의 전망이 업황이 어떤가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여기 이제 그 신한증권 신한투자금융에서 나온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는 레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9월달 제가 동영상에 주식시장 9월달 동영상에 보시면 여기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정 전망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게 그 영상이 좀 뭐 저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망투자 태자 선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신한투자금융에서 나온 레포트를 이제 조금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보고 있는 7가지 유망 투자 테마에서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도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반도체가. 반도체가 하나인데 그게 이제 벌써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레포트 중에서 그때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길게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레포트 이게 아마 그 신한투자금융의 그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쓴 레포트일 거예요. 근데 박석중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많이 잘 보시는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유튜브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 이제 그분의 영상이 거기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일주일 단위로 아마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나온 레포트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 반도체의 어떤 테마라고 할까, 이 반도체가 앞으로 업황이 어떨 것인가를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신한투자금의 박석중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 테크 산업 수요는 첫 번째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그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트래픽이 급증하죠. 트래픽이 급증하다 보니까 서버가 과부하가 초래가 됩니다. 서버가 과부하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캐펙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트래픽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거의 20%가 증가를 합니다. 20%가 증가를 해서 이 캐펙스를 이제 집행을 본격화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수용 및 처리 능력이 불가피하다. 확대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서버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또 그 애널리스트가 보는 관점에서는 5G 관련된 예를 들면 5G 폰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상용화되고 디바이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5G 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반기부터 확산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5G 확산으로 해서 5G 디바이스, 클라우드 중심의 트래픽 이동 경로 확도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반기부터 데이터 센터 수요가 견조할 전망이다. 그래서 5G 디바이스 4분기부터 수요 반등 기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에 보시면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제 그분이 추정하기를 요 레포트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신한투자금융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는 최근의 레포트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추이가 비포 코로나 전에는 요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던 거죠, 트래픽이. 근데 그 이후로 애프터 코로나 이후는 이 정도. 벌써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20년도 예측,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트래픽 추이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이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트래픽이 늘어나면 그 데이터 수요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버 출하량의 추이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전망치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점이, 파란색 점이 비포 코로나 이전, 요 막대, 약간 희미한 막대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5G 교체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는 급증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데이터 트래픽이라든가 5G의 상용화 디바이 확산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이제 IT 쪽은 사이클이 이제 4년마다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IT 쪽에 빅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이 빅 사이클이 도래하는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IT 수요 확대 사이클은 이제 첫 번째 언택트 관련돼서 수요가 확대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인프라를 더 늘려야겠죠. 이 서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G가 우리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빅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디지털 쪽으로 전환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그림이 좀 나오는데 약간 좀 희미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IT 빅 사이클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2012년에서 2015년간, 이때는 그 5G가 아니라 4G, 4G가 이렇게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때는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핵심이었던 게 뭐냐면, 이슈가 같은 거 보면 스마트폰의 등장이죠. 2012년에서 2015년까지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서 2019년, 2016년 좀 중반부터, 이때는 그 차이나 캐펙스라 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서 저희 그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는 모양입니다.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4G가 아니라 5G죠. 5G 관련된 인프라가 이제 깔려야 되는 시대인데, 거기다가 또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하나가 이제 언택트라는 부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뉴 디바이스가 필요한 때가 이제 지금이다. 그래서 이 주기가 4년 단위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IT 빅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분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이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먼저 이제 비메모리 부분은 이제 그 업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선행하는 성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업황에 대해서 비메모리 부분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업황 호조에 따라서 이제 그 설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설 모멘텀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장비 쪽이 오른답니다. 반도체 장비가 오른 다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메모리 쪽이 오른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이 순서로 이제 진행을 된다 하니까, 이 순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인더스트리 맵이라 해가지고 지도죠. 지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크게 좀 이해를 하시기 쉽게끔 보시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합 반도체 업체가 있고, 팹리스 업체가 있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IP 전문 업체가 있다. 이거 뭐 칩리스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업체다. 그다음에 이게 퀄컴,
또는 엔비디아 이런 데서는 팹리스다 설계만 하는 회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메모리가 있고 메모리가 있다. 그런데 메모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D램과 낸드가 있고 다음에 비메모리에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CPU, GPU, AP가 있는데 CPU 쪽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MD라는 회사, GPU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엔비디아 회사. 다음에 AP 쪽, 프로세서 쪽은 우리가 이제 퀄컴, F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와 관련된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이게 날짜 순서로 2020년 9월 11일 날 우리 정부가 이제 1조 원 정도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면서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상당히 지금 강화를 하겠다. 정부의 육성 정책을 말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9월 9일 날 바로 뭐 엊그제 아니겠습니까? 엊그제는 삼성전자가 수주가 이제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에서 이제 5칩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영상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렸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달 전으로 보면 8월 18일 날 보시면은 이재용 회장님께서 비메모리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삼성이 IBM으로부터 핵심 칩 또 수주를 받았죠. 그래서 극자위선 EUV 7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미국 IBM의 수요를 얻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수주를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뭐 이쪽을 지금 계속 육성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시장은 상당히 업황은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업황이 뭐 단순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이러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4년 주기로 표현되는 IT 빅사이클이라는 표현까지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샀고 삼성전자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 올라와 있는 것이 뭐 단순히 뭐 단기적인 어떤 반등 차원은 아닌 듯 싶고 이제 계속 지속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관심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예요. 업종 지수인데 뭐 이때까지 그냥 계속 줄기차게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한 뭐, 뭘까, 2분의 1 정도, 아니, 그, 뭐, 반달,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좀 빠졌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그 주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간 차트로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주간 차트로, 봅시다.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코스닥 다 뒤져봐야겠네 이거.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스닥 반도체 관련돼서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이지만, 이거를 좀 주간 차트로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쭉 상승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죠. 다시 상승하는데, 아까 이런 제가 그 향후의 그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이때 8월 7일 정도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우리 반도체 지수가 올랐는데 코스닥 반도체 지수 이게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말 거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말씀을 드린 거고 주간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월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제 월간 차트를 보면 뭐 추세가 지금 훼손돼
죽질 않아요. 예, 주가가 지금 계속 살아있고, 예, 그것도 이제 급격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좀 정리를 해 드린 게, 예, 그때 이제 제가 올려드린 삼성전자 관련된 2020년도 6월 3일 날 올려드렸던 삼성전자 전망 관련된 걸 보시면은 좀 뒷부분에 이제 요거 말고 여기 이게 그 뭐 삼성전자 공장도 보여드렸고, 이제 요거 말고 이때부터 뭐 반도체 전공정, 뭐 반도체 뭐 이러면서 공정별로 그 관련된 밸류체에 있는 회사들을 전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건 뭐 위올라온다고 해서 위워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를 해서 책상에다 놓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받아보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런 방법을 좀 취하는 게, 일단은 뭐 관심 그룹에 등록은 해야죠. 관심 그룹에 등록을 하시고 이게 주가가 움직일 때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가 공정에 있는 뭐 장비업 기업으로서 기가레인, 뭐 테스, PSK, 아까 PSK 나오지 않습니까? 시가 공정에 있는 휴사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머티리얼즈도 금방 나왔죠. 하나머티리얼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공정에 있고, 방막 증척공정에 장비, 뭐 조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테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특수가스, 방막 증착 소재 관련된 회사, 부품 관련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웨이퍼 제조 공정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고, 또 포토 레스포르키 공정에서 SNS 택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동진세미컴이 초반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게 강감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그 규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회사들을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 주식을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네페스 신소재가 나오네요. 네페스 신소재, 이건 네페스 신소재는 반도체 후공정의 몰딩 부분에 속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페스는 웨이퍼 펌핑 회사고, 이렇게 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표를 놓고 보시면서 반도체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회사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상회한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코로나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된 주식을 열심히 봤었고, 또 이제 기타 뭐 그 뭡니까, 그 뉴딜 정책 관련돼서 풍력 관련된 주식을 봤는데,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이 반도체 쪽으로 좀 돈의 움직임이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식을 좀 봐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네페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주식들이 뭐 제가 말했다 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좋죠. 그 A 타입처럼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A 타입처럼 바로 올라가지 않을 게 뭐 많이 내려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척하다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B 타입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뭐 21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C 타입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 타입 아니면 B 타입 아니면 C 타입의 형태로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뭐 21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 버리더라, 이건 뭐 D 타입이라고, 요거는 뭐랄까 손절을 하든지 로스카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는 것은, 뭐 추세선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5일선을 잡을 수도 있고 21선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길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짧게 보고, 그건 본인의 어떤 그 트레이딩의 어떤 그 시간 또는 성격에 따라서 본인들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설정한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보유나 홀딩 전략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시고, 또 반도체 관련된 주식도 유심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향후에 성장 재료가 있는 그 섹터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을 8월 26일 하셨어도 벌써 36% 수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일의 공략주, 내일의 공략주 대신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 종목들을 관심고리에 넣어놨다가 공략을 하더라도 내일 이후 공략주 못지않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뭐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특히 이제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시장에 맞는 상황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으로 내일의 공략들을 대신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